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10배 오르는 기업들의 특징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해서 네,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의 특징을 펀더멘탈이나 이제 차트를 통한 분석을 대표님께서 어떻게 네. 하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피디님 목소리만큼이나 잘생기셨는데요. 네, 궁금하시죠? 네. 혹시 언제 공개할 기회가 같이 투자해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주식하게 되면 그래도 한번 주식하는데 한 10배는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댐베거입니다. 네, 이런 거 1년에 한두 개씩은 드시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주식 좀 했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 가치 투자에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도 많은 전략과 섹터 공부하고 기업들 분석하고 하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중요한 게 핵심은 이거를 어떻게 찾아가는 과정에서 차트 분석은 나중에 할게요. 근데 이게 어떤 스물스물 움직이는 이 급등주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또 한때 돈 급해서 많이 날리고 여기저기 막 손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 빨리 복구해야겠다 싶으면서 별 전략들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급등주 막 따라다니면서 매매도 해봤고 거기서 이제 차트 분석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래서 많은 전략 변화도 해봤는데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은 만약에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간다 그러면 템베거가 절대 안 나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주가가 10,000원에 있다가 100,000원에 있다는 주가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짧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쭉 올라가게 됐죠.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 거기 들어가는 또 이게 10배가 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잘 맞추면 모르겠는데 한 번만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다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하고 생각해 본 결과 템베거의 종목의 특징은 그걸 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게 섹터 분석입니다. 이게 먼저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업황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거기서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중에서 대장주를 찾는 과정. 그러니까 보통 얘기는 주도주라고 그러죠. 이거를 찾는 과정. 이게 가장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타이밍이 늦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원에서 출발해서 100,000원까지 가는 과정 쪽에서 이게 10,000원, 이게 100,000원 가는 과정 쪽에서 이거 조금 타이밍 조금 삐끗해도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쪽에서 내가 섹터를 잘 확인하고 여기가 앞으로 성장할 거야 라고 하는 성장을 충분히 보여주는 가운데 거기서 그거를 충분히 따라갈 만한 대표적인 종목들이 나온다. 이걸 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통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해야죠. 제가 큰 돈 벌 건데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적어도 10배가 아니라고 10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이런 추세 맞춰갈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은 그때그때마다 시장에서 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섹터 업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강한 섹터나 업황을 찾아가고 그게 왜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러니까 즉 이게 단순한 테마가 있고 어떤 섹터가 강한 주도 섹터가 있는데 이 차이가 바뀌는 가장 흐름들은 반짝일 거야. 아니면 꾸준하게 성장할 거야. 라고 하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바뀌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테마는 그냥 하루 이틀짜리죠. 그래서 그냥 치고 빠지고 하는 게 맞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주도 섹터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테마와 주도 섹터의 판단은 그걸 저희가 지금 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섹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게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겠구나. 계속 가겠구나.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도 섹터를 찾아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섹터가 어느 정도 좀 확인된다 보게 되면 이거 단순 테마가 아닐 거야. 그러면 주도 섹터가 맞을 거야. 그러면 거기서 안에 있는 주도주를 찾아가는 과정들. 그래서 4번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매매를 해도 워낙 강력한 테마다. 강력한 테마가 아니죠. 강력한 주도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들이 조금 타이밍은 좀 어그러져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발견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치 투자에서는 섹터 분석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나마 제가 공부해서 좀 가지치고 딱 될 만한 것만 딱딱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온다. 안쪽으로 보셨으면 딱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은 섹터 분석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네. 종목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이제 기업 분석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겠네요. 네. 홍보해 주시는 거죠? 빙고입니다. 그렇게 두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섹터 분석 학교와 기업 분석 학교를 보고 공부를 하실 때 네. 어떤 식으로 이 코너들을 활용해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지도 한 번만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일단 섹터 분석 학교를 보시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안에 무슨 다양한 얘기들 뭐 온디바이스 AI니 뭐 CXL이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뭐 자기 전에 들으셔도 좋고 출근 전에 들으셔도 좋고 그냥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왜 좋은지 왜 여기서 시장에서 부각받는지에 대한 Y만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왜 지금 시점에서 부각받는지.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나 이런 지난주에서 보셨었죠 다. 이거 보실 때도 왜 이게 지금 뜨냐.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에서 다 좋아. 그런데 그렇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사겠어? 아니야. 뭔가 업황이 터나는데 거기다 AI가 가세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거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게 나와서 변화가 나오는 어떤 욕구의 발로가 여기서 펼쳐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게 지금 섹터가 뜨느냐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정도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셔서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이 되긴 시작을 하겠지만 여기서 나오면서 섹터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주도가 되는 모습들 아니면 주도가 갈 만한 종목들을 언급을 드리는데 그에 따라서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 뭐 A가 있을 거고 B가 있을 거고 C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이때는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이거는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런 게 있구나. 내가 전공자도 아닌데 내가 이러다가 삼성전자 입사하겠네. 연구원 되겠네.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정도로 딥하게 공부하셔도 물론 되지만 주식 투자회사 입장 쪽에서는 진짜 전문가가 돼서 그쪽을 완전히 빠삭하게 된다. 나 취업해서 반도체에 대한 전문가들 정도까지 됐어. 라고 해서 수익률이 그만큼 나오느냐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딥하게 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물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알다 보니까 다음에 어떤 섹터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그 섹터는 나 자신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에 대한 심리적인 보강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걸 종목을 연결해서 나올 때는 솔직히 섹터에 대한 큰 환경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거기다가 종목을 찾는 과정으로 봤었을 때 섹터는 하나의 어떤 큰 가지치기를 해는 과정일 뿐 핵심적으로는 요 종목들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만약에 저희가 기업 분석 학교나 아니면 섹터 분석에서 나온 종목들이 쭉 있다고 하게 되면 요건 한 번쯤 챙겨보세요. 이게 섹터가 그런 섹터고 뭐 하는 회사고 어떤 내용들이고 기업들이 어떻게 되고 거기다 수급이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변화들은 한 번쯤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바로 가즈야 매수 진행시켜 이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내가 이런 쪽이 마음에 들어 라고 했을 때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나무를 키울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드려서 이런 나무 있습니다 이런 나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픽을 딱 가져서 물 주고 영양분 주고 그래서 잘 크는 거 보고 아마 또 올라오게 되면 나무가 좀 많이 자랐다가 가지치고 조금 수익 실현도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올바르게 곧게 자랄 수 있게 해주시는 역할 여러분들이 농부입니다. 저는 올라오는 싹들 보면서 이거 큰 나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어떤 제공자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다들 대표님처럼 네. 본인들도 종목 발굴을 하고 싶어 하시고 기업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해서 투자로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2023년이 마무리가 되고 금리도 이제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지금 시점에서 네. 이제 내년 투자를 위해서 막 10배 오르는 기업, 네. 몇 배 오를 기업 이런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기업들의 특징을 네. 김민수 대표님만의 그런 알아보시는 방법 같은 거 세 가지 정도만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왜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으십니까, PD님? 네. PD님 돈 필요하시군요. 예. 얘기를 하세요. 얼마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대한 전망과 내년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을 바라보면서 2024년 뭘 살까? 내년도 핫할 것 같고 환경들이 금리 인상했다가 인하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또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관점들 특히 뭐 정부에서도 약간 좀 투자자분들한테 좋은 환경적으로 유도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몇 가지 사실들을 보다 보니까 내년도 좀 돈 벌어야지. 올해도 보니까 에코프로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로봇 잘 들어가도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오실 겁니다. 이거를 일단 가장 먼저 보실 거는 이제 모든 투자의 아이디어는 개인적으로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연결시켜서 볼게요. 섹터에 대한 성장 이게 연결시키면서 같이 보는 흐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성장주라고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로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내년이면 100 아니면 200 이런 식으로 클 것 같아 라고 하는 갑자기 없던 게 생기면서 뭔가 큰 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하나의 변화라고 보게 되면 이것도 타겟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매크로 지표 쪽에서 수출을 많이 봅니다. 수출을 왜 보냐면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주도 국가가 나오면서 업황이 개선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여러 가지 제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조업들이 많은데 그를 통해서 이제 어떤 큰 계약을 따내서 그걸 통해서 수출이 데이터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그걸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거기서 환경들이 좋아지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종목을 찾는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도 꾸준히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11월 달에 가장 많이 수출이 잘 된 쪽이 어디겠느냐. 그러면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 반도체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다가 조선 쪽이 성과를 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자동차 쪽이 의미 있는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성장주 개념들이 좀 빠르게 가다 보니까 묵직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실적이 반영돼서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영향권을 끼칩니다. 솔직히 반도체 쪽에서 SK하이닉스가 누가 전고점 때 가장 업황 좋았을 때가 15만 원이고 지금이 14만 원입니다. 이 정도까지 빠르게 올라올 걸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속 반도체는 사는 거 아니다. 많이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모아가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모아가자. 흔들리게 되면 모아가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떤 중요한 자리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는 모을 자리, 다시 넘어가는데 변화가 되는 자리.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얻어가면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쪽에서 하나씩 성장에 대한 개념, 그리고 지금 당장 수출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변화가 끌고 갈 개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평가 종목들이. 이게 보통 보면 지금 PR이 한 예상하는 것 3배 정도 됩니다. 싸죠? PR이 3배라고 하게 되면 이거 뭐 실적 대비 시장보다도 낮고 아주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저희가 저평가 종목이라고 해서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떤 모멘텀이 가세되면 저평가가 폭발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거 저평가지? 그러면서 확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나옵니다. 특이한 케이스가 제주 반도체죠. 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그나마 싼 종목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주 반도체가 지금 이 시기에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돼서 MCP라고 하는 멀티칩 패키징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 회사가 잘하는데 그게 대세가 되겠어. 근데 보니까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쭉 끌어올리는 현상,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일단 이런 과정들, 성장에 대한 큰 관점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 두 번째 수출 데이터나 이런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 가지고 거기서 찾는 거. 세 번째 저평가 종목들은 당장 매매를 안 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평가에 대한 기준이지 라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확인하게 되면 내년에 제가 지금 다 뜬구름만 잡는 얘기들입니다. 왠지 아시죠? 자세한 구체적인 상황들은 벌어졌을 때 같이 투자해서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찾아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평가된 종목들이나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서 꿈틀대는 그런 기업들은 네. 차트상으로도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차트상에서는 딱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종목들을 이런 종목들 괜찮네. 이런 거 지금 성장주 쪽에서 이어져? 라고 하면 뭐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요 관심 있는 섹터 앞으로 이거 성장 많이 하겠는데 A가 있습니다. B 같은 경우는 수출이 좋아져. 근데 이거 좀 묵직하고 그런데 봐야 될까? 그래도 관심 정보에 넣습니다. C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진짜 저평가인데 이거 언제든지 뭔가 모멘텀 가세되게 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D 그래서 쭉. 그래서 이걸 저희가 매매를 직접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관심 종목은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매매하는 대상이 이게 10개 있는 분과 100개 있는 분은 나중에 가게 되면 수익률 차이가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관심이 있다. 그만큼 관심 있게 공부를 했다는 얘기겠죠. 공부를 하거나 공부란 표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라는 과정 쪽에서 봤을 때 그게 대상이 10개인 것과 100개인 거는 나는 그만큼 충분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100개인 분들이 훨씬 더 그 많은 변수 쪽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같이 겸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관심이 높다 그러면 무엇보다 거래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처음에 막 횡보하다가 주가 갑자기 쭉 올라옵니다. 거래량이 탁 터집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막 상한가도 들어가죠. 상한가도 들어가는데 이때가 지나고 나게 되면 와, 이때 같은 경우 그래요. 지금 종목이 거래 터지고 상한가 들어갔다. 그러면 아이고 나 지겨워. 막 안 되겠어. 예전에 물린 거 여기서 물린 거 지금 여기까지 빠졌다가 좀 팔아야겠어. 라는 쪽과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라는 쪽들이 맞물리면서 큰 폭의 변화가 나오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그럴 때 아이고 상한가 들어간 거 이거 제가 보통 상 따라가도 하지만 횡보 길다가 거래 급증하면서 나오는 이런 변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그냥 가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게 시작으로 쭉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가능했겠어 A, B, C, D 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아 가능한 상황이겠어 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차익림을 받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에 큰 변화 없이 추세 맞추고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기 시작하는 요 과정들, 요거는 이제 단기적 평균선이 쫙 맞춰가면서 이제 같이 상승하기 시작하겠죠. 이런 과정들의 변화를 같이 보시되 제가 이거를 말로 표현하게 되면 참 재미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그러고 지난 거 차트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데서 봤죠? 이거 됐죠? 이렇게 하니까 가는 거죠? 이거는 제가 할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옛날 데이터 가지고 해서 보여주는 거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 변화가 나오는 흐름들을 같이 직접적으로 보고 같이 투자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거 차트 갖고 보게 되면 다 올라간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고 분봉도 보면은 이제 오늘 한 주에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뛰어왔다가 분봉 보고 여기서 이렇게 했었으면 다 될 것 같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그들의 영역이고 그런 거 가지고 설명하면서 뭐 시간 때우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쪽의 모습들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직 가치 투자에서는 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네. 대표님이 분석을 하고 계시면서 이 종목 템베거의 조짐이 보이는데 네. 이런 특징이 보이면서 꿈틀거리는 기업들이 예. 지금 유심히 보고 계신 게 있으신지. 네. 오늘 PD님이 아주 집요하시네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템베거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주가가 내년이나 아니면 1, 2년 안에 충분히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흐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섹터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같이 봐야죠. 지금부터 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섹터로만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내년도 다양한 섹터와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그 중에서 일단 빼놓지 말고 보셔야 될 거는 대한민국의 큰 축,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가장 큰 축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섹터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도 그렇고 시장에 대한 관점들도 그렇게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성장이라는 개념을 안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 밖에 반도체를 좀 확장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IT 쪽. 그러니까 IT는 또 여러 가지가 많겠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OLED도 되겠고,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벌어질 XR, VR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서 블라블라블라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같이 투자 아이디어로 그게 결국에는 IT가 좋아지다 보니까 반도체가 좋아지는 것도 될 수가 있겠고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다 보니까 IT 쪽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겠죠. 이런 쪽에서 이런 섹터들은 내년도 계속 털 겁니다. 털어서 돈이 될 만한 종목들을 계속 찾아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하반기 때 업황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업황 안 좋아지면 끝! 이제 앞으로 어둠만이 남았어. 이런 섹터입니까? 아니죠. 지금 북미 쪽에서 나오는 증설을 통해서 북미 쪽에 우리가 다 먹을 거야. 북미에 돌아다니는 차는 우리가 배터리 다 공급할 거야. 라는 쪽으로 LG에너지 솔루션부터 배터리 3사가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직 본격적으로 벌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여전히 성장이라는 측면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가세가 될 수 있겠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번 사이클대로 성장이 클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런 거와 연결되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올해는 에코프로 형제들 내년 똑같이 에코프로 형제들이 갈까요? 이거는 모르는 일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새롭게 2차전지 쪽에서도 그때그때마다 또 주도하는 섹터나 종목들이 바뀝니다. 소섹터라고 봐야겠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소섹터가 바뀔 겁니다. 이런 쪽에 대한 대응들, 변화들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소섹터에 대해서 반응하는 작은 부분들은 또 이게 결국엔 봤더니 아이고 이거 지나고 났더니 2차전지에 지난번 에코프로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일 줄 알았더니 바뀌어 있죠. 그런 과정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드리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도 내년에 급등하는 작은 섹터에 주도주가 있을 거고, 이쪽에서도 2차전지 쪽에서도 작은 섹터에 또 다른 섹터 쪽에 주도주가 있을 거고,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들 앞으로 같이 투자해서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소개 영상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하겠다라는 포부와 2024년을 바라보는 화이팅 하자는 입장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화이팅. 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